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4분의 1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행사와 유세를 연일 열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00만 5천여 명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3만 2천여 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4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4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단합과 축하로 가득 찬 연설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곧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unleashing our nation's scientific brilliance and will likely have a therapeutic and/or vaccine solution long before the end of the year. 또한 가치를 파괴하는 좌파와 약탈자로부터 미국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노한 폭도들이 동상을 부수거나 역사를 지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는 보건당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세를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유세는 11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립니다. 캠프 측은 유세가 야외에서 진행되고 손세정제를 현장에 비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재선을 불과 4개월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갈 길이 바쁘지만 보건당국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추가될 전망 속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완화 조치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에 재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새로 늘어난 일자리는 모두 480만 개. 실업률도 지난 5월에 집계된 13.3%에서 11.1%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 1939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경제 완화 정책에 맞물려 2달 연속 신규 채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까지 항공 등 여행 관련 업계의 실업률은 여전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유통업계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2달간 일터로 복귀했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다시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별 경제 완화 정책에 따라 요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은 사실상 또다시 업무가 중단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름 특수를 예상했던 레저업과 숙박업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급되던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역시 이달 말로 중단됩니다. 다음 달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경기부양금이 상원을 통과한 뒤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시장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고용 안정세가 이어지기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벽한 제압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 감소세와 실업률 증가세는 얼마든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고용 안정세로 회복된 주식시장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문을 연 클럽에서도 총격전이 벌어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에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해당 주에선 5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지만 나이트클럽은 규제를 어기고 몰래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총격 당시 수백여 명이 클럽 안에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연휴 동안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고 6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중에 7살 여자아이 등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was a family gathering, so there were many kids. There were kids riding by on bicycles, as we said, enjoying a 4th of July, as they should have been. And now this child is gone. 시카고 경찰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대비해 1,200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했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총격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독립기념일 당일 애틀란타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8살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In that city and you shot and killed a baby. And it wasn't one shooter, there were at least 2 shooters. An 8-year-old baby.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지난달 12일 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던 웬디스 매장 근처입니다. 이후 매장 근처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렸지만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흑인 여아가 살해당하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연휴 기간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의 영업 면허를 박탈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LA 카운티는 내일 열리는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팅에서 이 조례안을 논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카운티 보건국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강력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가이드라인을 계속 위반할 경우 업소의 영업면허를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LA 카운티는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무려 7,23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바라 페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이대로 계속 이어질 경우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남가주 곳곳에서 산불이 속출했습니다. 현재 LA 북쪽 산타클라리타 지역 14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발생한 솔레다드 산불은 지금까지 1,200에이커를 태웠고 진화율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근 4,800채의 주택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불은 발화 지역에서 폭죽들이 발견된 정황으로 미뤄 불법 폭죽놀이가 발화 원인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LA 허슨 지역 405번 프리웨이 선상에서도 어제 산불이 발생해 1에이커 면적이 불에 탔으며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파크 로드 인근에서도 산불로 21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산불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업소 종업원들은 앞으로 2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2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는 코로나19의 최대 진원지였지만 이제 3단계 정상화에 돌입할 자격 조건을 갖췄다며 그러나 마스크 착용과 사후적 거리두기 유지 등을 통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됐던 네일salon과 타투샵, 태닝샵, 마사지샵, 스파, piercing 등 개인관리 업소들의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물론 최대 실내 수용 인원의 50%를 넘을 수 없고 6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2주마다 종업원 코로나19 검사 등 주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식당과 바 등의 실내 영업은 여전히 금지되며 개인관리 업소도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코 피싱과 얼굴 마사지, 페이셜 케어, 입술이나 코 왁싱 등의 서비스는 금지됩니다.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지금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 추세가 너무 이른 시점에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택 대기가 너무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와 답답함을 호소하던 주민들의 원성이 거리두기의 느슨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3월은 전 세계 그리고 미국 내 타주에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방역과 경제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